나도 몰라. 모른다고. 나도 몰라. 모른다고. 발뺌해버리네. 그게 말이 돼? 아니 성병이 뭔데? 아니, 성관계로 걸리는 거잖아. 근데 모른다는 게 말이 되냐고. 정말이야. 진짜 나도 모른다니까. 안예림은 진짜 안 그럴 거라고 생각했어. 근데 진짜 실망. 아니 절망이다. 수년째 돌아오지 않는 가족. 저희가 참 먹먹한 사연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요. 여기 뭐 개 훈련소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어. 일단 한번 그래. 사무실 같으니까 한번 들어가 봅시다. 여기 한번 들어. 안녕하세요. 실례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부자탐 준다입니다. 아, 네. 예. 반갑습니다. 의뢰해 주신 분이 맞죠? 아, 네. 제가 의뢰는 했는데 예. 진짜 의뢰하신 분은 안쪽에 계십니다. 안쪽에 계세요? 네네네. 누구시? 아, 의뢰하신 분이 사실 말을 잘 못해가지고 네. 네, 제가 대신 의뢰를 하게 되었습니다. 말을 잘못한다. 네네. 지금 뭐 아프신 건가? 뭐지? 말을 좀. 아, 제가 직접 한번 보여드리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서 데리고 올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예. 누구지? 뭘까요? 그래. 뭘까? 아, 얘야? 네. 아, 강아지구나. 의뢰 견입니까? 얘 이름이 뭐예요? 이 친구 이름은 고. 네네. 고 남자친구입니다. 예. 의뢰 견이네요. 의뢰 견. 내가 의뢰했다몽. 너가 무슨 사연이 있길래? 자, 탐정들의 영업비밀 최초로 의뢰견이 등장을 합니다. 제가 무슨 사연이 있길래 보리가 그러니까요. 그래. 뭔가 특별한 사연이 있는 것 같네요. 네. 이 친구의 주인을 조금 찾아주셨으면 좋겠는데 보호자를 찾고 있다? 어쩌다가? 제가 여기서 23년 2월에 맡겨졌고 지금 2년째 주인을 조금 기다리고 있는 친구여가지고 2년째요? 네. 2년 8개월이나? 야, 거의 3년인데? 2년 8개월째 보호자를 기다리고 있는 이 작은 의뢰견에게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저희는 이제 위탁 교육도 하고 그다음에 애기들 이제 호텔이나 유치원도 운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 애기들 유치원 보내듯이 가서 이제 사회성도 기르고 이제 교육도 조금 받고 그런 걸 원하시는 분들이 조금 보내시는 것 같아요. 위탁 교육도 하고 있고 이제 호텔이나 유치원 운영까지 하고 있는 곳인데 처음에 올 때 네. 어떻게 오게 된 거예요? 이게 그때가 23년 2월에 동물병원에서 진료를 받다가 동물병원. 이제 네, 입질이 조금 나온 거예요. 공격성이 조금 보인다고 판단하에 이제 이쪽을 소개를 시켜주신 거죠. 네, 교육을 조금 받았으면 해서 그때 이제 저희 센터로 오게 된 거예요. 그럼 시간이 꽤 흘렀네요, 지금. 그래서 거의 2년 넘게. 저런 것도 좀 훈련을 받아야 되거든요. 교육을. 입질이 있었다는 게 뭐 어떤 상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드리면 약간 공격성인 거죠. 네, 그래서 뭐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이제 방어 입지라든지 아니면 공격성, 그러니까 물었다는 거죠. 좀 예민했나 보네요. 좀 이렇게 꼬리 말고 있고 이렇게 입질. 아, 이게 공격성을 네네네. 띠는 거예요? 꼬리를 만다는 게? 네네, 그러니까 이건 사실 경계의 의미예요. 꼬리를 마는 게 네, 좀 불안하고 무섭고 이런 상태인데 보시면은 손을 막 물라고 그러는구나. 지금 먹을 거 간식을 주고 있는 영상인데 이렇게 보이세요? 아, 손이 손을 가니까 먹는구나. 네 입질. 이거는 근데 사실 소유욕이라고 해서 자기 영역에 이제 손이 들어오거나 이건 내 거야. 그래서 그렇게 강하게 조금 나타나는 반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먹이를 주는데도 그러면 저런 입질 때문에 그냥 놔두고 가셨나? 저희가 봤을 때는 약간 훈육이 조금 많이 들어간 편이지 않을까. 학대까지는 아니고. 근데 애기들 성향마다 조금 훈련하는 방법이 좀 달라지기 때문에 맞는 케이스가 있고 안 맞는 케이스가 있는데 조금 안 맞는 케이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조금 하고 있었죠. 건강은 좀 어땠어요, 애가? 처음 왔을 때는 뭐 미용도 잘 되어 있고 좀 깨끗하고 괜찮았는데 네, 소형견 특성이 나오는 다리가 조금 관절이 안 좋은 정도? 그거 말고는 괜찮았어요. 관리는 좀 됐다는 얘기네. 잘 키웠다라는 거죠. 보살핌 속에서. 그러면 보호자분이 되게 애착이 꽤 있었던 것 같은 느낌이네요. 네. 초반에는 뭐 아기가 다리가 안 좋다 보니까 뭐 여기 장판이 뭐 미끄럽지 않은지 이런 거에 대해서 걱정도 엄청 많으시고 진짜 뭐 유난이시다라고 생각할 만큼 엄청 걱정도 많으시고 그리고 아기에 대해서 엄청 이제 자세하게 알고 계시더라고요. 뭐 체형 변화나 이런 것도 초반에는 뭐 장문
을 보내시면서 네, 뭐 애기 살이 좀 찌지 않았는지 찌면 다리 아프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조금 많이 해주셨어요. 애에 대한 애정이 많은 거죠. 저 애정이 근데 있어야지. 어떻게 된 거지? 애정이 높아야 저런 걸 알죠. 또. 보시면 초반에는 저희가 이제 애기 위탁했을 경우에 잘 지내는지 보호자님들이 궁금해 하시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연락을 드려요. 이제 사진이랑 잘 지내고 있는지 어떤 식으로 교육이 됐는지. 그냥 놓고 간 건 아니네요. 그러니까요. 저렇게 또 이렇게 다 걱정하면서 항상 물어보기도 하고. 보호자분도 멘트가 되게 그래도 애정이 많잖아요. 애정이 넘치는데요? 부탁은 또 하시네. 눈 주변에 털이라도 좀 깎아달라고도 네, 맞아요. 말씀도 하시고. 되게 애지중지 하시는 모습이 좀 보여요. 기본적으로 너무 예의도 바르시고. 이거 보면은 애착이 없는 것 같지는 않네요. 그러니까 근데 왜 그렇게 됐지? 의문? 어떤 의문이? 자, 보호자에 대해 기억에 남는 점이 있었을까요? 보통은 이제 저희가 교육을 할 때 2주에 한 번씩은 꼭 오셔서 교육을 받으셔야 된다 고지를 드려요. 근데 약속을 잡아놓고서는 이제 갑자기 또 아프셔서 못 오시고. 아예 안 오시다가 몇 개월 뒤에 한 번 교육도 거의 면회처럼 한 번 오셨다 가셨어요. 방문을 미루시다가 한 번 방문했다. 그 몇 개월 만에 그 봤을 거 아니에요, 네. 우리 애인이. 약간 뭐 여기 맡기고 간 거에 대해서인지 약간 그래서 조금 약간 울먹거리시기도 하고 조금 미안해하고 또 조금 많이 반기는 편이고 그러니까 보호자님 많이 좋아하더라고요. 이렇게 관심 있어 하시는 분이 네. 교육도 잘 안 오시고 네, 카톡 내용 보니까 맞아요. 그것도 정말 이상하네. 엄만 봐도. 언제부터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좀 보호자님이 좀 이상하다라는 걸 좀 느끼셨나요? 저희가 24년 6월까지만 교육 비용을 내시고 그 이후로는 납부를 안 하고 계셨어요. 지금까지. 네. 그 비용도 상당히 많겠네요. 네. 처음에는 굉장히 꼬박꼬박 잘 내셨어요, 매달. 그러다가 이제 작년 7월부터 안 내시기 시작한 건데 16개월이면 많이 밀린 16개월이면 건데. 진짜 많이 밀렸네. 야, 1,000만 원? 그럼 이쪽도 일단은 지금 리스크잖아요. 그렇죠. 네, 보호하는 것도. 그럼 언제부터 이렇게 그 뭐 연락이 이렇게 두절된 게 언제쯤이에요? 한 1년 정도 됐는데 그때부터 갑자기 연락이 아예 안 되시고 1년 정도? 네네네. 아무리 사진을 잘 지내고 있다고 보내고 해도 이제 연락이 안 되고 여기 보시면 이제 답장이 안 왔어요. 읽기는 했네요. 네, 근데 읽기만 하고 확인은 하고 연락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아예 안 읽으시면 모르겠는데 또 읽으셨으니까 나는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약간 좀 무책임한 느낌이 계속 살짝 드는데. 보긴 보네요. 그래도 지금 꾸준하게 계속 보내신 거예요, 보호자분한테. 네네네네. 꾸준히 연락을 드렸는데 답이 없는 거고. 야, 저 업체 특성상 저거 난감하겠다. 강아지를 그렇다고 뭐 안 돌볼 수도 없고. 그러면은 보호자가 지금 훈련비 미납과 동시에 연락을 아예 끊어버린 상황인 거죠? 네, 정확히 따지면은 훈련비는 작년 7월부터 안 내셨고요. 네. 연락은 같은 해 12월부터 안 됐었는데 연락 두절의 원인은 미납금 때문인지는 확인이 안 됐습니다. 아, 연락이 안 된다는 게 좀 불안하긴 합니다, 그죠? 그쵸. 센터에서도 지금 정말 당황스러우실 것 같은 게 그동안 강아지한테 애정을 엄청 많이 보이셨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연락 두절을 해버리셨을까? 근데 뭐 우리가 지난번에도 사실 다뤘지만 이런 경우는 이제 유기로 보지 않기 때문에 이게 섣불리 예. 또 입양을 보낼 수도 없습니다. 그죠?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현행 동물보호법을 보면 이렇게 규정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도로나 공원, 이렇게 공공장소에서 소유자 없이 돌아다니거나 버려진 애들을 유기나 유실된 동물을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동물보호법상 이걸 유기라고 보고 처벌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애매하다. 더군다나 이제 그 애완동물이나 이런 건 좀 법적으로 따지면 개인의 소유물이에요. 소유권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함부로 처분하거나 해버리면 또 법적인 어떤 분쟁에 또 휘말릴 수가 있으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보호자분이 또
다른 사정이 좀 그러니까 생겼을 뭐 수도 있는 거고. 실제로 정말 사정을 말씀해 주시면은 그쵸. 좀 이해가 될 텐데. 설명을 해야지. 자, 교육 비용을 미납하던 연락까지 끊은 보호자. 보호자의 태도가 이렇게 변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희도 이제 답답해서 전화 통화를 계속 하고 했는데 연락을 안 받으시니까 전화를 피했어요. 네, 전화를 계속 안 받으시고 이러니까 이제 연계해주신 수의사 원장님께서 이제 번호를 확인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연락드리는 번호랑 또 다른 번호가 있었던 거예요. 네. 그럼 핸드폰을 2개 썼다는. 그런 것 같아요. 번호가 일단 두 개이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 번호로 연락을 드렸는데 연락 받았을까요? 받으시긴 했어요. 근데 어쩌다 한 번. 그래서 저희가 5월 26일 날에 통화를 해서 이제 미납금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 이런 거는 조금 없으시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자기가 병이 조금 괜찮아지면은 그때 일해서 미납 금액을 갚으시겠다. 네, 이런 얘기만 하셨던 것 같아요. 마지막 통화. 뭐 어디 아프다고 그래요? 네네. 저희가 연락을 계속 보냈을 때 계속 아프시다는 얘기도 있고 그리고 또 MRI 사진을 또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MRI예요? 네네. 본인이 아픈 거를 얼굴이요? 근데 많이 편찮으신 것 같은데. 보호자분이 진짜 아픈 거라면은 데려가고 싶어도 이제 못 데려가는 상황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여기 문자 내용을 이제 조금 막 보니까 저랑은 서로 저 먼 죽음의 나락에서 제가 주제도 못 되는데 이제까지 포기를 못 하고 있네요. 제 다른 고비전에? 응? 무슨 말이야? 이거는 이제 본인도 약간 좀 심각하신가 본데? 죽음의 나라? 그러니까. 그래서 뭐 조금 심각한 병이신가, 뭐 암이나 이런 게 걸리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하고 했는데 아무래도 정확한 뭐 병명을 얘기하시는 것도 아니고 연락은 안 되는데 프로필 사진은 계속 변경이 조금 되더라고요. 프로필 사진을 계속 바꾸시고. 그럼 의심이 안 되지. 들겠네. 그래서 좀 고의적으로 연락을 안 보시는 게 아닐까 하는 약간의 의문이 들었어요. 야, 저는 진짜 납득을 할 수가 없네요. 그 이후에 그러면 연락이 아직 끊긴 거예요? 네, 저희가 그때 이후로 연락이 안 되다가 7월쯤에 갑자기 뜬금없는 문자가 뜬금없는 문자? 네, 하나가 어떤 문자죠? 와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7월 18일에 월세 관련된 저희와 관련 없는 문자가 연락이 안 되다가 아 그럼 이건 잘못 보낸 거네. 그러니까요. 그죠? 네. 잘못 보내셨네. 반여금액 이거 보고 늦게 보내고 온 거 보면은 그 재정적으로 그렇게 크게 뭐 이렇게 여유롭고 그런 사람 같지는 않네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진짜 무책임하네요. 차라리 포기를 하든지 그러면은 여기 입장에서도 딴 데 입양을 보내거나 그럴 수가 있을 텐데. 저희가 7월 18일 날에 마지막 문자를 이제 드린 거예요. 마지막 네, 문자를. 이게 이제 법적 관련으로 이제 저희가 문자를 작성해서 보내드렸었어요. 왜냐면 이제 이것도 더 이상은 방치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그럼요. 사실 이제 거의 완전 초통보죠. 오래 기다려 주신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이후에 이분이 이걸 보고 뭐 답장 같은 거나 뭐 전화 오진 않았던가요? 초반은 계속 답장이 없으시다가 예. 한 일주일 만에 조금 의미심장한 문자로 보내주신 게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좀 많이 큰일 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새벽 4시에? 마지막 끝자락에서요? 마지막 끝에. 이건 거의 불치병이라든지 아니면 그러니까요. 진짜 심각한데. 심각할 때 나오는 건데. 아니 그러면 좀 무슨 병인지도 좀 알려주시지. 이게 마지막 끝자락이라는 말 있잖아. 그렇죠. 이게 쉽게 나오는 말은 아니거든. 아 우리 보리 어머니가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보리도 걱정을 많이 할 거예요. 그러면은 형사 고소를 이제 하신다고 하셨는데 네. 이제 실제로 하셨나요?
아니요, 현재는 실제로 고소는 안 한 상태고요. 참아. 그렇죠. 고소를 아직 안 하신 근데 거고. 어떤 상태인지 모르니까 좀 하기가 좀 찝찝할 것 같아요. 네. 거의 2년째 매일 보셨을 텐데 정도 많이 드셨겠어요? 네, 안 그래도 지금 담당 선생님 한번 오셔서 직접 들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앉으시죠. 보리 담당 선생님이 또 계시구나. 그 선생님한테 마음의 문을 열기까지 뭐 노력도 많이 하시고 그다음에 시간도 많이 걸리셨을 것 같아요. 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입질이 있는 친구이다 보니 되게 처음에 접촉하는 것도 되게 어려웠고 케어를 할 때도 되게 조심스러웠던 부분이 많았는데 이제 교육을 조금씩 진행을 하면서 사람에 대해서 되게 신뢰관계도 많이 생기고 그리고 이제 사실 되게 친해지고 나면 애교도 많고 그 사람에 대해서 되게 잘 따르려는 성향을 가진 친구여서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보호자를 신뢰하고 잘 따를 친구로 생각되고 있어요. 많이 좋아진 거죠. 이제는 뭐 보호자분한테 돌아가도 참 좋을 것 같은데. 이제 많은 친구들은 여기를 잠시 거쳤다가 또 다시 새로운 좋은 가족을 찾아서 이제 행복하게 시간을 보내는데 이렇게 보호자님을 막연하게 기다리는 모습이 조금 안타까웠던 것 같아요. 네. 강아지한테 2년 시간은 우리의 2년은 어마어마하죠. 엄청나게 긴 네. 시간이잖아요. 거의 그렇죠. 뭐. 네. 아직도 그리워하는 것 같은데. 마음 너무 아프다, 표정이. 왠지 밝아 보이지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보호자분을 찾는다면 좀 어떤 식으로 마무리되길 원하세요? 반려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제일 좋은 게 원래 보호자님한테 돌아가서 따뜻한 집밥 먹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지금 나이가 사실 적지는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 노령견이 되기 전에 하루빨리 원래 보호자님께 돌아가서 다시 행복한 삶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 혹시 밀린 훈련비 때문에 데려가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거든요. 사실 원래 보호자님한테 돌아가는 게 저희는 최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입장에서도 그게 제일 좋을 것 같아서 일단은 그 미납 금액은 안 받을 생각까지도 저희가 내부에서 얘기를 또 하기도 했고요. 예. 대신에 보호자님께서 아프시다고 한 것들이 거짓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예? 와, 진짜 우와. 너무 대단하신 분인데요. 아프시다고 한 게 거짓이 아니라면 네. 그러니까요. 뭐 미납금을 받을 생각도 아, 없다. 와. 진짜 대단한데. 아 진짜 저기다가 나 강아지 있으면 맡기고 싶다. 그 정도로 너무 좋으신 분 같아요. 근데 만약에 정말 안 좋은 상황에 처해 계시고 보호자님이 키우실 여건이 안 된 상태라고 하면은 저희가 소유권 포기 각서라도 얻어서 그래도 조금 더 좋은 가정을 찾아주는 게 지금 상황보다 더 좋을 것 같아요. 진짜 따뜻하신 분이다. 예. 보호자를 찾아가지고 그분의 의견이라도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요. 예. 실제로 너무 이제 걱정이 되시는 네. 마음도 되게 크셔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그 문자에 말이야. 네. 그 마지막 끝자락이라고 그랬잖아. 맞습니다. 그 말이 자꾸 그 생각이 나. 저도 그 말이 되게 걸려요. 정말로 몸이 안 좋은 상황일 수도 있는 거니까. 근데 저는 또 의문점이 드는 게 그 문자 메시지로 월세 잔여금 얘기를 했다 그랬잖아요. 아니 월세가 밀릴 만큼 그렇게 안 좋은 상황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맞습니다. 마지막 끝자락이라는 단어가 정말 그게 웬만하면 잘 안 쓰거든요. 그렇죠. 예. 조소상으로는 이 근처가 맞는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저 집인 것 같은데요? 맞네. 그러면 약간 뭐 이렇게 주택가인데. 예, 다세대 주택. 그 주인을 찾기 위한 그 단서가 또 있을까요? 계약서 작성을 하신 걸 다시 봤는데 예. 그 신분증이랑 계약서의 주소가 두 개더라고요. 아 이게 신분증이에요? 네네. 등록증이네. 두 개가 다르네요. 두 개가 다르네. 그러니까. 일단 찾아가면 되겠네요. 이게 지금 2021년도란 말이야. 그지? 네. 우리는 2023년도지. 거길 먼저 그지? 맞습니다. 이게 좀 그지? 이건 최근 걸 먼저 가보는 게 맞아요. 그곳에 나와 있는 주소로 찾아갔습니다. 계약서에 써 있는 주소로 찾아갔는데 과연 맞는지.
예, 말씀 여쭤볼게요. 여자분이신데? 예, 안녕하세요. 예, 저희들 탐정입니다. 혹시 여기 댁 맞나요? 맞나요? 맞을까? 맞아요? 아닙니다. 꽤 됐다고요? 이사 꽤 갔구나. 오래됐다고요? 이사 갔다.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군요. 언제쯤 이사 오셨을까요? 제가 여기를 2월 10일 날 아, 2월 10일 날. 그럼 올해 초에 이사 가신 거네. 그러니까요. 이사를 가셨구나. 이사 갔다고 하니까 더 불안한데요? 오히려 집주인분이 제일 많으세요. 여기 사시는 분들이 예. 아, 집주인분이 아. 이제 위에 살고 계시니까. 아, 집주인분한테 좀 물어보면 되겠네요. 그러니까요. 알겠죠. 예,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저희들은 그 탐정인데요. 여기 201호 전에 살던 아시죠? 전에 살던 이분. 아시죠? 아니요, 이분 여기 안 살았어요. 처음 보는데. 처음 본다고요? 네? 왜? 잠깐만, 그 보호자분 여기 산 적이 없다고요? 잠깐만, 여기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개를 키우고 있었는데 아니, 저희 집은 개 키우면 입질을 못해요. 잠깐만요. 잠깐만, 주소가 어떻게 된 거죠? 뭐지? 저를 헐로 쓰신 건가? 조용한 숲의 경계선 위 모두가 꿈꾸는 완벽한 보금자리에 와우, 부잣집이다. 모두가 꿈꾸고 부러워할 만한 아주 완벽한 아내가 있습니다. 그녀는 누구나 이름만 대면 알만한 명문대 출신이었고 동시통역사라는 스마트하고 근사한 직업을 가졌으며 자기야. 응? 거기 글로브 박스 열어봐. 알았어. 글로브 박스 열어보래. 선물 있나 봐. 자기야. 자기야. 이거 언제 샀어? 너무 예쁘지? 자기야, 진짜 나 미치겠다. 고마워. 남편의 심장을 적재적소에 관통하는 경제적 능력까지 있었죠. 게다가 구수한 시골집 된장찌개부터 미슐랭 레스토랑의 코스 요리까지 요리도 한다고요? 요리까지 한식으로 훌륭하게 해내는 그녀. 그러니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 소름 끼치도록 완벽한 아내를 말이죠. 안녕하세요. 남편이 왔죠? 아, 남편이 왔어요. 남편이 왔죠? 의뢰인이야. 친구분 소개로 오셨다고요? 네, 제 친구가 꼭 가보라고 해가지고. 또 갑자기 불이 혹시 아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아네? 아내? 제 친구가 그러는데 내가 고른 게 라는 뜻이래요. 전 처음에 그 얘기 듣고 엄청 웃었거든요. 그럼 나는 진짜 잘 고른 거네. 나는 내 분에 넘치는 내 아내랑 사니까. 그러고 웃었어요. 그 일을 알게 되기 전까지요. 무슨 일? 사건이 있었네. 그 일이요? 연구실 동료 소개로 처음 아내를 만났을 때 이 여자다 싶었어요. 제가 다른 건 몰라도 결혼에 대해선 좀 환상이 있었거든요. 꿈에 그리던 이상적인 아내의 모습이었달까? 운전해주는 여자 최고예요. 그러게요. 저기요. 소매 단추. 이거 아까 떨어져서 부서졌더라. 잠깐만. 기다려봐. 제가 꿈꾸던 아내의 모습은 예쁘고 좋은 차를 몰고 다니고 좋은 직업을 갖고 있는 그런 외적인 모습보다요, 제가 무엇에 감동하는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알아서 채워주는 모습이었어요. 세심하고 따뜻하고 이해심 넘치는 모습.
완벽했어요. 딱 하나만 뺀다면요. 딱 하나만 뺀다. 신혼 초부터 아이는 당분간 갖고 싶지 않다고 아이. 못 박더라고요. 아무래도 또 일을 해야 되고 하시면 또 뭐 이해했어요. 엄마가 된다는 게 쉬운 일도 아니고 또 아내가 워낙 일 욕심도 많았으니까요. 출발한다. 남편분은 되게 아기가 갖고 싶으시죠? 현재는 이제 딩크로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지내던 어느 날 오후 7시 넘었어. 자기 24시간 넘게 자고 있는 것 같은데. 진짜? 피곤하니까 잠을 많이 자고. 그렇다고 그렇게 말이잖아. 그러게. 자기야. 응? 아 진짜 미안한데 응. 오늘은 자기가 좀 챙겨 먹으면 안 될까? 나 너무 피곤해서 좀 더 자고 싶어. 어디 아픈가? 아직도? 나 나이 먹었나 봐. 출장 한번 갔다 오면 정신을 못 차리겠네. 그전과는 다르게 출장 다녀온 후 간혹 무지 피곤해하면서 종일 잠을 자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느 날엔 근데 니들 계속해서 이렇게 지낼 거니? 네? 아니, 애기 말이야. 압박 들어오죠 이제. 엄마, 뭐 우리 결혼한 지 뭐 얼마 됐다고. 뭐? 얼마나 됐냐고? 벌써 3년이나 됐어. 이제 서둘러야지. 니들 나이도 있는데. 안 돼. 나도 당분간 너무 바쁘고 예림이도 많이 바빠. 우리끼리 알아서 할게. 알아서 언제? 우리 둘 다 죽은 다음에? 엄마 왜 그래? 왜 그래? 어디 아파? 아니 아니야. 왜? 요즘 컨디션이 좀 안 좋아서 그래. 건강이 어디 안 좋으신가? 그런 거 같아. 많이 안 좋아? 너 요즘 너무 무리해서 그런가 보다. 일도 좋지만 건강도 챙겨가면서 해. 예, 그럴게요. 얼른 먹어. 맛있다. 많이 먹어. 한 번씩 이유 없이 몸이 안 좋아 보였고요. 근데 또 그러다 금방 괜찮아져서 큰일은 아니겠거니 했죠. 그러다 아내보다 일찍 퇴근하게 된 날이었어요. 한창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있는데 아내가 들어오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런데 언니 나 어떡해? 언니는 어떻게? 나 승리를 안 하는 것 같아. 임신했나 보다. 맞네. 역시. 계속 바빠서 깜빡했는데 어제 달력 보니까 2달 넘었더라고. 산부인과 가봐야겠지? 그래, 지금 당장 가봐야겠다. 임신이라니 기절할 일이었어요. 기적 아니고 기절이요. 왜냐면 왜? 제가 사실 아내랑 잠자리를 안 한 지 6개월이 넘었거든요. 제 앞에서 딴 남자 얘기는커녕 남자 연예인 보고도 멋있다 한마디도 안 하고요. 그럴 사람 같지가 않은데. 불륜 드라마 이런 거 딱 질색하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임신을? 믿었던 아내가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했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빠진 의뢰인. 그렇게 저희는 아내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임신이에요, 아니에요? 맞나요? 임신? 그게 맞아요, 아니에요. 왜? 임신이 예, 임신이.
아닙니다. 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이걸 왜 이렇게 뜸을 들이세요? 임신이 아니라 네. 성병인 것 같습니다. 예? 아내분이 산부인과에서 나와 약국으로 향하는 걸 저희가 쫓아갔는데요. 오미퀴모드 성분 연고고요. 월수금이나 화목토 이렇게 주 3회에 자기 전에 한 번만 발라주세요. 바르시고 6시간에서 10시간 동안 쓰시면 안 되고요. 이미퀴모드? 저게 뭐지? 예? 그게 뭔데요? 여기. 인유두종 바이러스. 곤지름이요? 예. 그게 HPV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생기는 거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아내분께서는 그 병에 걸리신 것 같은데 어디까지나 듣고 알아본 걸로 추측하는 거고요. 뭐 저희가 잘못 알아본 걸 수도 있고요. 네. 그치? 예, 그럼요. 제가 뭐 의사는 아니니까. 자기, 벌써 퇴근했어? 이거 뭐야? 왜 말을 안 해? 이딴 걸 왜 갖고 있는 건데 왜? 나도 몰라. 모른다고! 나도 몰라. 모른다. 발뺌해버리네. 그게 말이 돼? 아니 성병이 뭔데? 아니, 성관계로 걸리는 거잖아. 근데 모른다는 게 말이 되냐고. 자기 진짜 날 아직도 바보로 하는 거야? 정말이야. 진짜 나도 모른다니까? 아니라면 진짜 안 그럴 거라고 생각했어. 근데 진짜 실망. 아니 절망이다. 나 당분간 엄마 집에 가 있을게. 솔직하게 고백할 게 생기면 연락해. 한바탕 큰 싸움 뒤 결국 의뢰인과 의뢰인의 아내는 산부인과 병원에 가서 예? 아니, 원인을 모른다고요? HPV 바이러스는 최근에 성관계를 하지 않았더라도 갑자기 나타날 수 있어요. 오래전 감염됐던 바이러스가 긴 시간 무증상으로 잠복해 있다가 면역력이 떨어졌다거나 호르몬 변화 등으로 증상이 발현되곤 하거든요. 어쨌든 성관계로 오는 건 맞잖아요. 남편분, 혹시 아내분이 첫 상대세요? 네? 아니요. 네, 아니시죠? 그럼 반대로 남편분이 오래전에 감염이 됐는데 결혼하고서 아내분께 옮겼을 수도 있는 거예요. 아, 진짜? 아니 그러면 저도 증상이 나타나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개인 면역력에 따라 달라요. 면역력이 강하신 남편분께선 외부로 증상이 나타나지 않아서 몰랐을 수 있고, 반대로 아내분은 면역력이 떨어져서 증상이 나타난 걸 수도 있고요. 혹시 최근에 아내분 많이 피곤한 상태셨나요? 뭐 과로 같은? 네. 그러긴 했어요. 그럼 아내분 말을 좀 믿어주시죠. 이런 일로 병원에 오시는 부부들 중에 알고 보면 남편분 같은 케이스가 많아요. 그래. 섭섭해. 이제 아내도 날 못 믿어? 자기야. 아니 솔직히 어떤 남자가 이런 의심을 안 해. 내가 무슨 의사도 아니고. 우리 이혼해. 뭐? 다른 건 다 참을 수 있어. 공부 말고는 아무것도 모르는 답답한 성격. 지겨운 박사 공부 뒷바라지. 경제적 무능력. 다 참을 수 있어. 근데 날 물란한 여자로 취급하고 의심하는 건 못 참아. 완벽한데 자기는. 네, 믿어줬어야지. 아니 자기야. 아무리 화가 나도 이혼이란 말 어떻게 이렇게 쉽게 해. 당신도 나 쉽게 의심했잖아.
그렇게 아내의 억울함이 풀리고 오히려 의뢰인이 아내에게 이혼 옐로 카드를 받으며 이 사건은 해프닝으로 끝나게 됐습니다. 아니,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네? 카페라떼 먹. 누구시지? 아내분이신가? 자, 뭔데? 거기 1층 거기 갈래? 그럴까? 뭐 먹을래? 다른 분인데? 야, 내가 살게. 진짜로? 몰라. 메뉴 몰라. 나 카페라떼. 아메리카노. 아내. 뭐지? 아내예요. 의뢰인의 아내가 낯선 중년의 여자와 함께 있는 모습을 목격하기 전까지 말이죠. 왜 이렇게 비장한 모습이죠? 돈이고요. 도망치? 돈이에요? 근데 이걸 왜? 호텔에서 열리는 학술 행사에 참석했다가 우연히 아내가 웬 여자랑 같이 있는 걸 봤어요. 말을 걸까 했는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더라고요. 대체 누구길래 저렇게 심각한 건가 싶었는데 돈을... 돈을 줬어. 야, 뭐냐 이거? 분위기 너무 이상한데? 표정이 안 좋아요. 뭘 받은 건가 싶어서 아내 가방을 뒤졌더니 돈 봉투였더라고요. 혹시 무슨 대화를 나누는지 들은 게 있으실까요? 멀어서 다는 못 듣고요. 그 여자가 이거 받고 이제 그만 정리해. 알았니?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게 맞겠죠? 그럼 생각하고 계신 게 혹시 이 성병 때부터 이상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역시나 외도를 하는 거죠. 그 여자는 외도 상대의 아내인 거고요. 얘기해 주신 걸로만 보면 유부남과 외도일 가능성이 있어 보이네요. 다음 날 저희는 비즈니스 통역 일정으로 출장을 떠난다는 의뢰인의 아내를 뒤쫓았습니다. 일단 출장이 많으시네. 통역하시는 분이니까 당연히 뭐. 아, 해외 출장이 잦겠다. 저 정도 가방이면은 꽤 멀리 가시나 본데? 아, 제발 별일 없어라. 완벽한 분인데. 되게 좋은 차 타시네. 잘 나가는 통역사라잖아. 그럼 통역하다가 바람이 났을까요? 글쎄. 출장지랑 반대쪽 방향인데. 그러네. 맞다. 그러게? 어디로 가시나? 의뢰인에게 얘기했던 출장지와 정반대 방향으로 차를 몰고 가는 아내. 내연남을 만나러 간 걸까? 그런데 뭐 하는데 이게? 웬 청담샵? 청담샵? 변신? 응? 와우. 갈아입을 옷이 들어있었던 갈아입었어요. 거구나, 쇼핑백에. 뭐야? 청담동의 어느 샵에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꾸미고 나온 의뢰인의 아내. 그 다음 그녀가 향한 곳은 베이커리 학원이었죠. 네? 수업을 듣고 나온 그녀는 또다시 어딘가로 바삐 향했습니다. 출장을 가는 것도 내연남을 만나는 것도 아닌 묘하고 분주한 일정. 그 일정의 끝에 다다른 순간 마주한 진실은 바로 진짜. 누구냐? 누가 문을 열어주냐? 뭐지? 여보, 저 왔어요. 여보라고? 잘 있었어요?
네? 여보요? 저 말고 또 남편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야, 이거 바람을 넘어서 남편이 있다? 그런데요, 남편이 아니라 뭐야? 남편들입니다. 예? 아내분께서 웬 중년 남자 집에 들러 종일 있다 나오는 모습을 목격하고 상대가 어떤 남자인지 얼마나 된 사이인지 알아보기 위해 좀 더 지켜봤습니다. 그런데요, 여보, 저예요. 여보 저예요. 아유 왔어? 아유 고생했지. 잘 있었어요? 며칠 뒤에 아내분이 또 다른 집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보라 부르는 새로운 남자와 함께요. 그럼 뭐예요? 다 남자들 다 달라요. 너무 몇 많은데. 명이야? 왼쪽부터 프랜차이즈 회사 CEO, IT 벤처 회사 대표, 로펌 대표, 무역회사 대표, 중견 기업의 이사입니다. 그럼 이 남자들이 전부 다 남편들이란 거예요? 그게 말이 돼요? 말이 되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내 대행 스폰이라면요. 네? 아내분께서 5명의 남자들과 외도 중인 걸 알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더 알아보기 위해서 좀 더 지켜봤습니다. 근데 조금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그 아줌마다. 공공주주다. 오, 끼얹는다. 깜짝이야. 갑자기. 다 죽는 줄 알았네. 이 동네 무슨 주차가 이렇게 빡세니? 여긴 어떻게 알고 왔어? 대표님이 불러서 왔다. 정 사장님이요? 정 사장이라 불리는 의문의 여자. 저희는 의뢰인의 아내와 그녀가 어떤 관계로 얽힌 건지 알아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예림이 알죠? 근데 내가 왜 그쪽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지 모르겠네. 저야 알 필요 없죠. 하지만 예림 씨 남편분은 알 권리가 있지 않을까요? 난 또 난데없이 뭔 탐정들인가 했더니 남편이 보낸 거였어요? 그렇게 작작 좀 하라니까 계집애 결국. 조용히 듣고만 돌아가겠습니다. 영업에 방해되지 않게요. 그래요? 뭐 우린 조용한 거 좋아하니까. 뭐가 궁금한데요? 안예림 씨에 대해 알고 계신 모든 것? 예림이요? 내가 아는 애들 중에 제일 무서운 애죠. 아저씨, 이 바닥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뭔 거 같아요? 돈 밝히는 거, 인맥이 안 달란 거? 아니, 맛들린 애야. 맞들려. 뭐해? 그게 뭐야? 맛이요? 뭐에 맞들려? 뭐 솜 들었다니까. 그래요. 나 이 가게 차리기 전에 텐마담 생활을 했었어요. 근데 그 집도 나이 먹어서 하려니까 죽겠더라고. 그래서 대출 땡겨 가게 차렸는데 밥장사로 돈이 돼. 머리 굴리다가 얼굴, 학력, 직업 다 좋은데 돈이 아쉽거나 인맥이 아쉬운 여동생들을 불러 모았지. 우리 가게 단골 VIP들하고 친하게 지내면서 용돈도 벌고 인맥도 쌓으라고. 중간에서 난 수고비 좀 받고. 그러던 어느 날인가 친하게 지내던 동생 하나가 자기 친구 소개시켜주더라고. 통역 알바하는 앤데 아주 괜찮다면서. 이야, 옛날에 데리고 있던 애야. 저 사람이 마담이었고. 통역하는 게 알바였나 보다. 저게 주 직업이고.
언니! 윤정아 언니? 들어와. 야. 안녕하세요. 걔가 예림이었어요. 애가 보니까 싹수가 좋더라고. 요즘 애들 같지 않게 뭐랄까 조용하고 단아하고 청순하고 게다가 입술에 물기가 촉촉해. 내가 걔 생선살 발라먹는 거 보고 반했잖아. 최 회장님 손목이 번쩍번쩍 하시네. 식사는 좀 어떠세요? 아주 좋지. 근데 식사는 좋은데 곧 도착한대요. 그때까지 사케 한 잔씩도 어떠세요? 좋은 거 하나 들어왔는데. 어때 김 회장? 아 좋죠. 좋아. 금방 가져갈게요. 어디야? 설마 아직도 한남대교야? 아, 도착했어? 오케이. 아, 저렇게 여러 명이서. 그러니까 술집에 일하는 사람들은 아니고 그때 이제 돈이 필요해서 알바하는 사람들을 그렇죠. 많이 알고 이렇게 있는 해서. 거죠. 네, 이렇게 해가지고. 언니 미안. 차가 너무 막혔어. 어서 들어가. 대표님들 기다리신다. 가자. 예. 넌 최 회장님 옆에 앉아. 오늘 모임에서 제일 VIP라 제대로 모셔야 하거든. 무슨 말인지 알지? 네. 들어가. 간판 불 거라. 네. 샷다 내리고. 간판 불을 꺼버리는 거야, 닫은 것처럼. 근데 이제 저런 게 계속 알바로 시작해가지고 이제 물들어 버리면 다른 일들을 못 하죠. 그렇죠. 아이 그럼 그래. 아이 알았어. 아유. 좋다. 자주 오세요. 아, 알았어. 맛있어? 너무 맛있다, 그치? 처음 접대 자리부터 예림이게는 다른 애들과 달랐어요. 그때 나이 고작해야 20대 중반이었는데 어린 게 뭘 알더라고. 옆에서 저렇게. 저런 걸로 돈 많고 외롭지만 의심 많은 남자의 차가운 마음의 벽을 어떻게 어루만져서 스르르 녹이는지 본능적으로 알고 있달까. 저런 걸로 이제 아저씨들 가버리는구나. 와, 차별화돼 있네. 차별화돼 있어. 내 역할은 VIP들하고 식사 몇 번 하고 용돈 받게 해주는 것 가지고 그 뒤로 스폰까지 연결되는 건 지들 능력이에요. 얼굴과 몸매로 승부 보는 애들, 아양으로 승부 보던 애들 사이에서 아내린 곡은 남다른 걸로 승부 보더라고. 남다른 게 뭘까? 남다른 거? 그게 뭐냐고요? 그건 살림으로. 그렇지. 아내로르. 나름대로 새로운 길을 개척한 거지. 자기만의 자신만의 전략이 어떤 있어. 전략으로. 말 그대로 사별했거나 이혼한 아내를 대신해서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그리움을 달래주는 거지. VIP 마음에 들겠다고 요리학원에 다니질 않나, 심리학 공부를 하지 않나, 어찌나 지극정성인지. 그 정도 정성이면 박사 학위 줘야 돼 정말.
소매 단추. 아 저런 야. 저놈의 소매 단추로 아주. 기순이네, 기순. 꿰매야지 뭐. 잠깐만요. 그 양반들 옛날 생각나니까. 그러니까 저런 거에서. 고마워. 역시 아유 자네밖에 없네. 맞아서. 얘가 제대로 맞들렸구나 하는 순간이 언젠지 알아요. 결혼하고 돌아왔을 때 다시 일하고 싶다고? 왜 놀라? 마담 언닌 좋아해야 되는 거 아니야? 에이스가 돌아온다는데. 야, 너 결혼한 지 1년 됐다고 하지 않았니? 진짜 괜찮아 언니? 최 회장님은 잘 계셔? 결혼하면서 연락처 싹 정리했는데 그새 연락처 바뀌신 모양이더라고. 작년에 재혼하셨어. 아, 외로워하시더니 잘 됐네. 그럼 손님들 중에 새로운 VIP는 안 계셔? 기왕 다시 시작하는 거 나 결혼한 거 아는 분들보단 아예 모르는 분들이 좋을 것 같은데. 박사 준비하는 남편이랑 산다더니 처음엔 돈이 공해서 일어나 싶었어요. 그래서 도와준 셈 치고 다시 불렀지. 그러다 그 일이 터진 거예요. 이거 받고 이제 그만 정리해. 알았니? 이게 뭔데? 퇴직금. 이 돈 원래 안 줘도 되는 건데 내가 그동안 너랑 알고 지낸 의리로 주는 거야. 빚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이거 받고 정신 차려서 앞으로 평범하게 살아. 알았니? 빚이라니. 내가 이까지 돈 때문에 이러는 것 같아? 뭐야? 돈 때문 아니야? 대체 뭐 때문에 다시 일하려고 해? VIP잖아. 뭐? 외로운 회장 아저씨들 밥 해주고 단추 달아주고 생선살 좀 발라주면 내 돈 하나 안 들이고 세상 어디서든 VIP 대접받고 살 수 있잖아. 어딜 가든 나한테 고개 들을 조알이고 뭘 고르든 최고로 좋은 걸 가져와. 알고 보니까 이 기집애 회장님들하고 몇 번 어울려 놀더니 VIP 놀이에 제대로 맞들렸던 거더라고요. 그 대우에 심취한 거야. 이거는 이제 답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오 저렇게까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기가 힘들구나. 그렇지. 백화점 명품관, 비행기 퍼스트 클래스, 미슐랭 레스토랑 오페라. 옆구리 시린 VIP들의 아내 노릇 한 번이면 어디서든 프리패스가 되는 게 그렇게 좋다는데 그걸 어떻게 말려요? 왜 노력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이 이길 수 없단 말 있잖아요. 걔가 딱 그거야. 그러니까 그 어린 나이에 이 바닥에서 에이스 자리 꿰차고 지금까지도 회장님들 스폰 받으면서 살지. 하여튼 난년은 난년이야. 인정? 그렇게 아내의 실체와 모든 과거를 알게 된 의뢰인은 큰 충격과 깊은 배신감에 휩싸였습니다. 그날 이후 의뢰인은 안예리! 저기 여긴 어떻게? 뭐 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왜 이래? 왜 이러냐고? 출장지에 이런 앞치마를 왜 가져가는 건데? 몰라. 섞여서 잘못 들어갔나 보지. 자기 진짜 왜 그래? 나 다 설명했잖아. 오해 풀었잖아. 근데도 부족해? 대체 왜? 나 진짜 이해가 안 가. 자기 오해 풀어주려고 병원까지 갔잖아. 나 그때 얼마나 수치스럽고 모멸감 느꼈는지 알아? 자기 진짜 이 정도면 병이야. 오히려 네가 문제다. 뭐? 네가 어떤 여잔지 이제 다 알아. 그러니까 거짓말 좀 이제 그만해. 나랑 왜 결혼했어? 나이 많은 회장님들 스폰 받으면서 그냥 살지. 평생 그 사람들 아내 노릇 대신해주면서 그렇게 좋아하는 사는 춘우리하고 살지. 왜 나랑 결혼해서 날 호구 득신으로 만들어? 왜?
자기야 그런 거 아니야. 더러운 거 만지지 마. 뭐? 다시 말해. 더럽다고 너 역겨워. 늙은 남자들한테 몸 팔아서 차 사고 명품 사고 퍼스트 클래스 타고 백화점 VIP 대접받으니까 좋아? 그게 대체 뭐가 좋아? 아무리 비싼 옷 입고 비싼 차 타고 비싼 거 프리패스로 돌아다녀봤자 그래봤자 더러운 스폰 여자잖아. 가면을 다 벗겨버렸어. 야, 너 어디 가? 더러운 스폰녀라며. 내가 좋아하는 스폰 받으러 가는데 왜? 야, 안예린, 너 진짜. 너 계속 나랑 살 거면 나 안 가고. 너 나한테 이렇게 빌어도 모자를 파네. 뭐라고? 그래서 묻잖아. 나랑 계속 살 거냐고. 와. 아니지. 아니니까 나 하던 거 하러 간다고. 나도 먹고 살아야지. 와, 무섭다. 야, 너 미쳤어? 너 진짜 막 나가자는 거야? 어떻게 이렇게 뻔뻔할 수가 있어? 너 나한테 안 미안해? 그래. 미안하다. 미안해. 어디 더러운 스푼녀가 아주 순진한 남자 속이고 꼬드겨서 결혼한 주제에 몸 함부로 굴리고 다녀서 아주 미안해. 근데 그렇게 원하고 억울하면 박사를 좀 일찍 따던가 아니면 좀 더 부자든가 하지 그랬어. 너랑 결혼하면서 나도 정신 차리고 살아보려고 했어. 생긴 거, 성격, 월급 다 마음에 안 들지만 그래도 내 분수엔 적당히 맞으니까 살다 보면 적응하겠지. 어떻게든 사라지겠지 했다고. 근데 어느 순간 현타가 확 오더라. 종일 입 아프게 통역하고 와서 남편 뒷바라지까지 하는 내 모습. 그럼 내 생활은, 내 자유는, 내 VIP 삶은 뒤돌아 생각해보니까 특별했던 내 인생에서 특별할 게 하나 없는 인생으로 변해버린 내 모습에 괴리감이 오지더라고. 특히나 당신 박사 딸 때까지 기다리는 지루하고 평범한 생활이 너무 아득하잖아. 옛날에 실컷 와이프 노릇해주면 기깔나게 보상이라도 있었는데 그 생각까지 하니까 확 승질나고 숨이 막히더라고. 그래서 다시 숨 좀 쉬어보려고 회장님들 만나서 다시 도움 좀 받았어. 옛날에 잘 가던 미슐랭 식당도 가고 골프며 요트며 그리고 다시 VIP 대접도 받고. 그렇게 스트레스 푸니까 웬걸? 남편 뒷바라지를 더 열심히 하게 되대. 그렇게 나는 내 나름 내 답답한 결혼 생활에 해답을 찾은 거야. 야, 너 그게 지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네가 지금 차고 있는 그 명품 시계 무슨 돈으로 샀을 것 같아? 네가 타고 있는 차, 네 부모님 용돈! 너도 누릴 거 다 누렸어. 그러니까 쌤쌤인 걸로 치자고. 그런 돈이었으면 안 받았겠지 이 여자야. 아유. 솔직히 아내로서 나 기가 막히게 잘해줬잖아. 아니라고는 말 못하지. 이혼하고 싶으면 이혼해. 매달리진 않을게. 마지막 양심으로. 근데 그거 하나는 알아줬으면 좋겠어. 나만큼 당신한테 잘해주는 아내 세상 어디 가서도 다시 못 만난다는 거. 나 진짜 당신이랑 잘 살아보려고 했던 건 정말 진심이었거든. 그렇게 순순히 자신의 잘못을 시인한 의뢰인의 아내는 이후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고 지금도
여전히 VIP들의 아내 노릇을 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자신의 욕망 때문에 남편에게 씻지 못할 상처를 주고 떠난 아내. 이런 말이 떠오릅니다. 탐욕은 끝이 없는 바다. 그 속에 빠진 자는 영원히 목마르리.